오셨어요? 예. 한 분이 좀 나오셔서 도와주시죠. 무거우면 그렇지. 뒤에 등받이가 있으면 좋은데 밀리지 않죠. 모습을 굴려줄까. 칠판을 지우면 됐어요. 전국에 꿀벌이 한 270만 군 되는데요. 꿀벌이 한 200만 군이 죽었는데 국정보고에서 정한군 장관이 45만 군 죽었다고 하는 현실이 우리나라 양봉산업의 현실입니다. 200만 군이 죽었으면 200만 군이 죽은 것에 대한 그 어려운 우리 양봉동가의 상황을 실감하고 대처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200만 군 죽었는데 45만 군 죽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누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보고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앞으로는요, 우리 단체가 실태 조사한 자료가 정부에 보고되는 그런 자료로 성과가 있는, 그래서 신뢰받는 조사여야 됩니다. 벌이 죽었는데 안 죽었어요. 50통밖에 안 되는데 150통이라고 하고 지원사업 받는 농가들이 더 많다니. 그러한 병폐를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솔직하게 벌이 100통인데 50통 죽어서 50통 남았습니다 라고 하고 지원사업을 받을지라도 그런 현실적인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제가 양봉협회 사단법협회 부회장으로 임하면서 전국의 16개 시도 총회를 다녀보면 정말로 현실감 있는 우리 양봉산업이 반영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 자,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잠깐 좀 말씀드리고요. 자, 2000년도가 들어서서 우리나라 양봉에 벌에서 생산된 봉산물이 가장 대중화 소비가 된 봉산물이 뭐예요? 2000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봉산물 뭐죠? 프로폴리스. 왜냐하면 2000년도 이후에 2003년, 4년 메르스, 사스 때문에 바이러스로 고생했던 시절에 가장 많이 팔린 게 홍삼 제품이라고. 양봉으로서는 가장 많이 팔린 게 프로폴리스고요. 그때부터 우리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꿀벌의 프로폴리스가 좋다고 하는 것을 대중화시킨 시대가 2000년대. 그리고 10년 후에 양봉산업은 10년 주기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2010년도가 되니까 뭐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 화분입니다. 그러면 화분을 처음으로 국민들이 아는 건 아니에요. 81년도에 MBC 텔레비전에 7시 40분에 미호물산에서 생산된 미호 꽃가루가 81년도에 처음으로 광고 방송이 나간 것이 81년도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2010년도가 되니까 1kg에 16,000원 했던 화분 가격이 양봉조합에서 43,000원까지. 그래도 화분이 없어서 못 파는 양봉 농가들이 획기적인 생산을 하면서 소득이 되는 기반이 2010년.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2020년도가 되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이때는 뭐가 잘 팔렸어요? 예. 대중화된 거예요. 대중화. 로얄젤리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근데 로얄젤리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각인이 되는 시대가 2020년도. 로얄젤리가 팔렸는데, 그죠? 로얄젤리예요, 로얄젤리. 근데 뭐가 새로운 상품으로 등극을 했어요? 예, 사양벌꿀. 우리나라 양봉 산업은 이렇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꿀을 못 떴는데 공장에 가면은요, 하루에 40도라고 50도라고씩 꿀 포장을 계속 합니다. 그런 공장을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갔는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상품의 뒷표면을 보면은요, 사양벌꿀 100% 딱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는요, 방문을 했더니 결합을 시켜요. 아카시아 꿀 1000도라입니다. 100g입니다. 자랑을 하면서도요, 그 아카시아 꿀은 포장을 안 합니다. 그 시대가 2020년도입니다. 요 사양벌꿀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발목 잡는 시장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2029년도가 되면요, 베트남성 꿀이 관세 장벽이 제로 페이스가 됩니다. 꿀의 관세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일반 기자재 같은 거는요, 양봉 기자재 들어올 때 부가세 10%, 관세 8%입니다. 근데 꿀은요, 관세가 243%예요. 그래서 외국산 꿀이 못 들어왔던 겁니다. 중국산 꿀의 대표적인 꿀이 뭡니까? 피나무 꿀이에요. 미국산 꿀의 대표적인 꿀이 뭐예요? 크루바 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꿀이 굳지 않는 꿀이 아카시아 밤이라고 한다면, 외국에서 생산되는 꿀은요, 거의 다 굳습니다. 설탕처럼 굳어요. 근데 제가 재작년에 세계 양봉대회 아피문기에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그 나라에서 꿀이 좋다고 해는 꿀을 사갖고 왔어요. 10년, 20년이 돼도 굳지 않는 꿀. 무슨 꿀이에요? 사양벌꿀. 설탕 100% 먹여서 생산되는 꿀 절대로 굳지 않습니다. 그 시장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2030년도가 되면 어떤 시장으로 바뀌어요? 이미 29년도가 되면 베트남산 꿀이 제로 페이스로 들어오면요, 사양꿀보다도 더 싼 꿀 가격이 1,000원 꿀이 들어옵니다. 사양꿀 시대는 끝났습니다. 수입을 터지면은요, 사양벌꿀을 떠서라도 생산해서 화물차 끌고 다니던 사람이 차고에 벤츠를 끌고 다닙니다. 우리 양봉농가 억대로 벌어요. 사양벌꿀에서 100g만 할 것 같아요? 500g, 1000g을 시킵니다. 한 드라무에 100만 원만 나오도 100g이면 1억이, 그죠? 500g은 기본입니다. 5억이 나와요. 다닐 때는 화물차, 덜덜거리는 화물차 끌고 다녔죠. 벤츠 끌고 다닙니다. 그게 우리 양봉. 근데 그 시대도 얼마 안 있어서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히트치는 상품은 영원할 수가 없어. 근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돼. 그걸 못 잡으면 안 돼. 그 기회를 잡으려면요, 정기적인 실무 양봉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 교육이 아니면 양봉 기술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초기술이라고 하면, 기초기술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00통 월동 난동가가 60통 낳고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르면요 그것은 전업농인데도 불구하고요 기초기술에 불과합니다. 대처하는 능력이 없어요. 벌이 죽으면 당연히 저 사람도 죽었으니까 나도 죽어도 당연한 것처럼 답이 없는 것. 40년이 지나도요 영원한 기초기술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를 알게 되면 처방이 나와요. 대처 방안에 분명한 답을 알고 정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원리기술입니다. 그래서 양봉기술 교육의 기본은 원리기술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응용기술이고요. 그리고 전문기술입니다. 그래서 2030년도가 되면 과연 어떤 상품이 히트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꿀은 꿀대로 안 팔리는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양봉조합에 수매했던 꿀이 6,000g가 재고가 남아있는데 금년에 아카시아 꿀 수매된 것만 해도 5,300g가 수매가 됐습니다. 꿀이 안 팔려요. 우리는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생산된 꿀이 안 팔리고 있는지도 그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86년도에 동서식품이 대한민국의 최초로 유통업체에서 최초로 동서가 꿀을 사들이기 시작했잖아요. 연간 2,500g을 사주면서도요 단 한 도라무를 유통업체한테 도매로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도라무로 꿀을 사서 병포장에서 전국에 2,500도라무를 매년, 처음에 140만원짜리 아카시아 꿀이 3년이 지나서 198만원까지 가격을 인상시켜주는 시대로 거듭났던 우리 유통시장입니다. 2030년이 되면 기능성 벌꿀이, 우리는 기능성 벌꿀을 생산해요. 예국꿀과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기능성 벌꿀이 30년도에 우리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시장으로 가야 되고요. 여러분들 꿀떼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꿀떼기? 숯벌 번데기로 누룽지를 만들어서 시장화하고 있습니다. 숯벌 번데기를 생산하면 1kg에 5만원씩 수납합니다. 밥을 지을 때 숯벌 번데기 한 50g, 100g만 딱 넣고 밥을 지으면요 밥이 찰밥처럼 기름이 잘잘 흐른답니다. 뒷두란이라든가 군뱅이 같은 것은 동결 건조해서 가루를 먹어도 비린내가 나는데 숯벌 번데기는 비린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시장이 2030년도에 대중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봉꿀이 6만원, 7만원이 아닌 40만원짜리 꿀이 등극을 합니다. 30년. 제가 바라는 30년도라서 감히 미리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29년도에 꿀이 수입되는 것만 보고 한탄하고 꿀이 안 팔린다고 한탄을 앉아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차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잠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근데 10가지 커리큘럼 중에 꿀벌 사양관리 기술에서만 커리큘럼을 뭐라면요, 한 100가지 커리큘럼을. 그래서 자, 이제 양봉 기술 요거를 적어드리고, 양봉 기술의 첫 번째가 뭐예요? 꿀벌 사양 관리 기술입니다. 두 번째 커리큘럼 뭐죠? 꿀벌 질병 관리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꿀벌 응애 관리 기술. 자, 네 번째가 벌에서 생산된 봉산물 활용 기술입니다. 다섯 번째가 양봉 기자재 활용 기술입니다. 꿀벌 기자재.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예요? 여섯 번째가 미론 미론수 활용 기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예요? 일곱 번째가 벌침 연구. 우리가 이제 봉침이라고도 하는데, 벌침 연구 및 봉독 활용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꿀벌 육종 활용 기술이 육종. 우량 여왕벌, 어떤 것이 여왕벌이 우량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순종인 것인지, 정말로 순종을 만드는데, 우리가 키우고 있는 품종도요, 농장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8km, 10km 내에는 다른 벌이 없어야 돼요. 선발 육종을 해서 하나의 순종을 뽑는데 걸리는 시간이 14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도입한 게 천여왕 인공수정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종을 우리 농가가 확보할 수 없는 것. 왜? 8km 내에 다른 벌이 없을 수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봉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육종 활용 기술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라는 것. 아홉 번째가 경영 기술이에요.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그죠? 하와이에 놀러가 있으면서도요, 스마트폰에 앱을 설정해서 설탕물을 주고 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대로 온습도까지 다 조절하는 기능이 앞으로 경영기술 패턴으로 또 이어지고요. ICT 산업과 접목된 산업으로 우리 양봉산업이 발전합니다. 다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 경기도에서 개발한 게 있었죠? 최근에? 한 7, 8년 전에 여왕벌 추적기 개발했었잖아요. 2만 마리 중에
여왕벌이 어디에 있는지 여왕벌 찾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10분이면 찾아요? 금방 찾아요. 금방 찾죠, 그죠? 네. 계산벌 한 5만 마리 중에 여왕벌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니까 좀처럼 안 보이더라. 그런데 여왕벌 추적기를 이용하니까 모니터링 했더니 10초면 계산 소비 몇 번째 소비 어느 위치에 여왕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 그런 게 경영기술 산업으로 발전하게 돼 있다. 앞으로 양봉이. 그리고 10번째가 뭐예요? 10번째가 전업농 육성기술입니다. 앞으로 전업농으로다가 등록이 되고 허가된 양봉 농가는요, 벌을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뭐가 나와요? 폐업 보상금이 나오는 시대로 거듭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 꿀벌 사양관리 기술이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커리큘럼이 정말로 100가지 이상 됩니다. 엄청나요. 근데 질병이 우선하고 응애가 우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10가지를 써놨느냐면, 꿀벌이 죽으면 무조건 진드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고 진드기약을 쓰는 사람들이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벌이 계속 죽는 거예요. 남부지방에 제가 공에 가서 벌을 키우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벌 갖다 놓고 내보내러 가는 정도였었는데, 남부지방에 벌 키우는 농가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고 벌이 탄력받아서 6매 이상 넘치는 벌이 돼요. 얼마 있으면 계산 올릴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에 200마리, 300마리씩 벌이 죽는다고 아우성칩니다. 전라도 고흥만 해도요, 경기도 양봉 농가들이 200농가 정도가 포진된 지역입니다. 고흥, 보성, 강진, 해남, 여수, 진도, 저 경상도는 남해 쪽으로 해서 진주, 창원 엄청나게 포진돼 있어요. 거제도까지.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벌 키우는 사람들이 부업농으로 하는 양봉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벌만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업농으로 내려간 사람들인데요, 벌이 새카맣게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그런 시기가 딱 와요. 안 죽을 때는 절대로 전화 한 통 없었던 분들인데 하루에 200마리, 300마리씩 벌이 죽는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는 분한테 제가 대부로요, 왜 죽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래도 진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속살만을 3, 4일 간격으로 3번 뿌렸는데 아직도 차도가 없더라고요. 또 한 농가가 전화가 와요. 하루에 한 통에서 2, 300마리씩 매일 죽는다. 노자마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노자마약을 설탕물에 타서 먹이기도 해봤는데 처음에는 차도가 있는 것 같더니 계속 벌이 죽더라고요. 어느 분은 바이러스라고도 얘기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봉 농가들이 꿀벌이 죽으면은 야, 그 진드기 때문에 죽는 거야. 전국의 진드기 약을 어떤 약을 구해서 진드기를 잡아야 되느냐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들마다 진드기 약을 서로 얘기하는 사람이 80, 90%라면 그 벌은 이러한 질병 때문에 문제가 왔고 그 질병을 진드기가 전염시키고 감염시키기 때문에 꿀벌이 집단 폐사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 순서가. 질병이 우선하는 것도 아니고요, 응애가 우선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꿀벌 사양관리 기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진드기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기술은 뭐예요? 꿀벌 사양관리 기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양봉 기술은요, 이 세 가지에 국한되어 있었다. 사양관리 기술만 열심히 하고 질병도 실험실에서 연구했더니 이게 바이러스라고 하더라, 노점막병이라고 하더라, 이런 내용이지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니까 치료가 잘 되더라 라고 하는 모범 답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기술 중에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 양봉 기자재 활용 기술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양봉 기술이 이만큼 커리큘럼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봉은 항상 답습한 상황이었었다고 보고요. 자, 이제 아카시아 꿀을 뜨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밀기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용인이 아카시아 언제 끝났어요? 5월 17일경에 끝났다. 5월 17일경에 지난해 나오는데 5월 17일 20일경에 아카시아가 끝나고 나서 했었던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고 나서 꿀벌의 사양관리 기술에 가장 적용되는 것,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이후라고 보면 첫 번째 뭐를 해요? 분봉도 내야 되죠. 축수도 해야 되고. 자, 축수 작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축수 작업이 단상의 축수 작업과 대상의 축수 작업의 방법이 다르다. 어느 분들은 뭐라 그래요? 꿀을 뜨기 위해서 있었던 벌이 동판에서 출방된 벌이 완전히 포화 상태고요. 출입구 앞에 엄청난 벌이 뭉쳐 있으니까 벌이 대단히 많은 줄 알아. 그래서 축수 작업을 못하게 되고, 축수 작업을 못하고 3주만 지나고 나면요, 벌이 분봉 나간 것처럼 벌통알이 허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질병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야, 얼마 있으면 밤꽃이 피는데 그 축수 작업을 왜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농가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꿀을 뜨고 나서 축수 작업한 벌만이 밤꿀을 뜰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단상은요, 적어도 몇 매를 빼야 돼요? 3매. 벌이 아무리 좋아. 계상은요, 5매를 빼서 축소해야 됩니다. (80년도) (90년도)만 해도요, 전국에 이동양봉 하시는 분들이 계산 가지고 다닌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단상 가지고 꿀을 뜯어 다녔잖아요. 근데 2000년도에 지원 사업을 하면서 계상을 올리지 않으면 꿀도 못 뜨는 것처럼 생각하는 양봉가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면 계상을 올렸더니 한 통에서 얼마 나와요? 계상을 올렸더니 4대, 5대 뜨고서요, 계상에서 꿀 떴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계상 채밀 자격분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고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격분이라는 거죠. 자격분이 과연 어떤 부류들이 있느냐. 첫째는 뭐가 있어요? 어떤 벌을 월동 내느냐가 중요한 게 월동 자격분입니다.
아까 잠깐 동영상에서 봤지만 월동나지 못하는 벌이 있고 월동나서 죽는 벌이 있고 월동나서 새끼 키우고 죽는 벌의 비중을 더 많이 확보한 농가가 성공한 농가다. 그게 월동 준비하는 B타입이라고 아까 설명했었잖아요. 동영상에서.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안 쓰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월동나서 새끼 키우고 죽어야 될 벌들이 60% 70%여야 되는데 오히려 월동나서 새끼 키우고 죽어야 될 벌들이 30% 40%밖에 안 되고 월동나서 죽는 벌들이 60% 70%를 만들어 갔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상기후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1월 6일 소환이 되는 절기의 영상 구도 12도라도요. 다른 벌은 봄벌 나르듯이 엄청나게 활동하는데 다른 벌은 나르지 않고 조용하게 있는 벌은 왜 그럴까를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게 환경이에요. 환경. 벌통안의 환경을 만들어줬더니 오히려 활동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육아가 시작되는 기간에 다른 벌통이 손바닥만큼 산란했는데 귀산난 복판이 가는 한 장, 두 장이 그래서 다른 사람 2단 계상 올릴 때 3단 계상 올릴 만큼 건강한 벌을 키운다. 그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월동 자격군이 좋은 봉분을 유지했을 때 내년에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분양 자격군이 됩니다. 400군 월동난 농가가 벌 판다고 광고를 냅니다. 가서 벌을 보면은요, 정말로 전업농인데 골라서 벌을 사면은요, 한 50통 정도 좋은 벌을 뽑을 수 있어도요, 나머지는 사면 안 되는 벌이에요. 그러면 그 전업농은요, 성공한 전업농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격군이 여러 가지가 있다. 뭐가 있어요? 아, 지원 자격군도 있고, 분봉 자격군도 있고, 계상 자격군도 있고요. 그리고 채밀 자격군도 있다. 이 자격군을 활용하는 것, 그게 우리 양봉 기술의 원리 기술이 가장 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유밀기 이후에 단상인 경우에 꿀을 뜨고 나면 무조건 빈소비 습장은 무조건 빼내라. 안 빼냈을 때하고 빼냈을 때 차이점이 엄청나요. 꿀을 떴어요. 그런데 소문 앞에 댕박처럼 뭉쳐있잖아요. 뭉쳐있는 거는 일을 해야 해요. 일하는 거예요. 꿀이 들어오기 전에는 출입구에 뭉쳐있지 않았던 돌이 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먹만큼 손바닥만큼 엄청나게 출입구 앞에 뭉치기 시작합니다. 꿀이 들어오면서 뭉쳐있는 벌 일을 해야 해요. 절대로 일을 안 해요. 근데 그 출입구 앞에 뭉쳐있는 벌을 벌통 안으로 들여보낼 수만 있다면 그 벌은 반드시 일을 합니다. 그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상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아카시아 꿀 뜨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동 양봉한 벌일수록 뭐가 없어요? 육아 소비가 없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외역봉, 내역봉이 더군다나 외역봉이 70% 이상 됩니다. 벌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출입구 앞에 뭉쳐 있어요. 꿀이 들어올 때도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벌집 안에 저장되어 있는 꿀이 몇 프로? 예, 23%만 돼도요, 꿀이 농도가 23%가 돼도 40%가 일을 안 해요. 벌집 안에 저장되어 있는 꿀의 농도가 21%만 돼도요, 벌은 60%가 일을 안 합니다. 벌집 안에 저장되어 있는 꿀이
19% 이하가 되면요 벌이 90%에서 100%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출입구 앞에 뭉치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 조건을 우리가 못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축소를 안 했을 때는 출입구 앞에 뭉쳐 있었던 벌인데 습장을 빼내고 5장을 빼냈더니 출입구 앞에 뭉쳐 있는 벌이 저절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번 훈연기로 훈연하고 물을 살짝 뿌려서 한번 뒤로 보내주면 그 벌이 다시는 안 나옵니다. 소비를 뺀 공간이 출입구에 뭉쳐있는 벌이 웅집해야 되는 공간으로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게상은 무조건 5장 빼야 되고요. 아무리 벌이 좋아 단상은 습장을 빼야 되는 작업이 언제? 아카시아 끝나면 바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작업을 해야 안 해요? 하지요, 그죠?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축수 작업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생겨요? 사양기 뒤에 출입구 앞에 뭉쳐 있었던 벌들이 사양기 뒤로 엄청나게 뭉치기 시작합니다. 뭉치는 벌은 어때요? 예, 다시 덧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먹이를 주기. 그래서 이때 해줘야 되는 작업이 바로 조소 작업이에요. 벚꽃꿀이 들어올 때 소초강 2개, 3개, 4개씩 한꺼번에 박아서 우리가 집을 졌잖아요. 집을 지면은 집을 짓고 새끼 낳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초강, 습장, 늑장 한꺼번에 넣었더니 한꺼번에 집을 지은 소비는 빼내고 다시 그 자리에 소초강을 넣어서 한 통에 몇 장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한 통에 몇 장을 져야 돼? 오야 마음이죠. 한 장을 짓던 간. 적어도 24장을 전해야 돼. 24장을 전해서 분봉군에다가 넣어주고 나머지 그 소비는 월동 먹이 소비로 활용하는 소비여야 되는 숫자로 기존의 벌통 안에 있는 소비와 바꿔치기 해서라도 그래서 한 통에 24장을 전해야 되는 거라서 언제? 4월 10일경이 되면은요 여지없이 집을 줘야 돼요. 산란에서 최적의 온도가 몇 도예요? 새끼를 키우는 온도가 33도에서 35도. 근데 배에서 밀랍을 분비해서 집을 짓는 조소 작업은 37도가 아니면 집을 짓다가도 말아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착공이잖아요. 조소 작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착공 강도를 유지해야 맞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일 때 집을 잘 지을까요? 네, 식량이 없으면 집을 짓다가도 망합니다. 네, 식량이 풍부해야죠. 그리고 어떤 벌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조소 작업할 때? 건강한 내역봉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네, 출방 후 12일에서 적어도 20일 정도 된 건강한 벌이 집을 짓는데 큰 역할을 해요. 이런 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조소 작업을 해서 일을 시켜야 돼요. 한꺼번에 소초강 빼낸 숫자만큼의 하나만 빼고 단상은 습장을 뺐으면요 소초강 2장을 넣고요. 게상은 5장을 뺐으면 늑장에 소초강을 넣고 일을 시켜야 돼요. 적어도 몇 주까지? 3주 동안. 아무리 못해도요 2주는 일을 시켜야 돼요. 일을 시키고 나서부터 뭐가? 벚꽃 밤꿀이 꽃이 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무슨 꽃이죠? 숫꽃. 숫꽃이 피고 언제부터 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7일이에요? 7일이면 들어와요? 아카시아 개화는 며칠이라고 보는 거죠? 아카시아 개화가 하나가 꽃이 피고 지는 거죠? 12일을 보는 거잖아요. 12일을 평균 잡는 거예요. 그간의 이제 기후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12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쑥꽃이 밤도요, 그냥 12일 지나서부터 암꽃이 터지면서 꿀이 들어온다 생각하면 돼요. 쑥꽃 일주일 피고 나서 일주일 후에 암꽃이 터지면서 꿀이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오요. 적어도 10일은 지나야만이 암꽃이 터지면서 밤꿀이 들어오는 거라서, 그렇죠? 요 조소 작업을 하다가 밤꽃 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빼냈던 소초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소비. 그래서 꿀을 먹는 거지 웅집시켜서 일을 시키고 건강한 벌을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요 시기에 해야 될 일이다. 가장 중요한 점.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1년 중에 2번 정도는 응의 약을 쳐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응의 처음. 그것이 바로 6월 20일. 6월 20일 전에 6월 20일이 되면 이제는 기온이 빨라졌기 때문에 밤꽃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 뭐를 해야 돼요? 여왕벌을 격왕동에다 가둬야 돼요. 격왕동. 왕스라고 하는 약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 양봉가들. 우리나라에서 P2라는 약이 제약회사 3개 제약회사에서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P2라는 약 하나가 처음에는 얼마였어요? 400원, 500원, 600원, 700원까지 가격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91년도에 중국에서 가시응예가 들어왔잖아요. 가시응예 잡으려고 들어온 약이 미국산 아피스탄입니다. 진디기약 스트립제가 똑같은 스트립제인데 한 장에 3,200원 했습니다. 92년도에. 지금 왕스 20장이 8,000원이잖아요. 한 장에 400원이에요. 92년도에 아피스탄이라는 약이 한 장에 3,200원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P2가 700원까지 가격이 오르니까 처음으로 중국에서 보따리 상단한테 뭐가 들어왔어요? 중국산 왕스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에 150원짜리. 그때 들어올 때 뭐라 그랬어요? 왕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얼마나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유인물이 나왔느냐면 5매 정도 5매 이하일 경우에 소비 바닥 중앙 부위에다가 하나를 깔아서 10일 후가 되면 약을 뒤집어 놓고 10일 후에 빼내세요라고 하는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왕스가 그때 설명에는요 28일간 효과가 있다고 했던 게 그게 바로 플로바리네이트 성분입니다. 근데 우리 농가들은 소문 앞에서 밟고 지나가라고 또 소문 앞에다 놓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짓이에요. 소비 중앙 부위에 깔아놓고요. 5매 이상이 되면 소비 중앙 부위 바닥에 2장을 깔아놓고 진드기가 며칠 사는지 아세요? 진드기 생존일수. 생존일수가 며칠이에요? 진드기. 이때 진드기를 잡는 거예요. 이때 1차를 잡고 15일이 지나서 이때 2차를 잡아서
7일 후에 요때 세 번째 진디기 약을 잡고 나면은요, 진디기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깨끗하게 잡힙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쓰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왕수를 한 장 넣으라 그랬더니 2장 넣고 3장 넣었잖아요. 속살만 쓰라 그랬더니 더 독하게 썼고, 만포골도 금만패를 썼더니 상금만패를 썼잖아요. 그랬더니 진디기가 잘 잡혀요. 잘 잡힌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상금만패 사서 또 썼잖아요. 상금만패를 써서 안 죽는 버릇이요, 그거보다 더 독한 농약을 쓰지 않으면 진디기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진디기가 아주 독한 진디기를 만들어 놓은 약한 약을 꾸준히 쓰는 패턴이어야 되는데, 한 가지 약으로 쓰면 안 되고 성분이 다른 약을 바꿔가면서 쓰는 기준이어야 돼. 빠르면 15일 죽이고, 적어도 여왕벌이 알을 낳고 태어났을 때 21일 만에 출방하는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1일이라는 주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알을 낳아서 출방하고 같이 태어나는 진디기를 잡는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 기준도 맞추지 못하고 3일 간격으로 왕수를 쓰거나, 개미산이 언제 좋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2003년도에 국립환경대학교에 최고농업 경영자 과정이 생겼을 때 이명렬 박사님이 와서 강의를 했어요. 유럽에는 개미산을 이렇게 쓰고 있다. 개미산 그때 당시 한 마리 35,000원 했습니다. 백통 해는 사람이 10년을 쓰고도 남을 만한 개미산, 그거 쓰고서 벌 피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장갑도 안 끼고 마스크도 안 쓰고 바람을 등지고 하면 된다고 하면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올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 양반 폐암으로 작년에 죽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태국 애들, 외국인들 2사람씩 기사로다가 쓰는데요, 방독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되는 게 개미산이에요. 친환경 약이다 할지라도 사람 몸에 한 번 흡입을 하면요, 절대로 분해가 안 됩니다. 중구조처럼. 외국인 2사람을 기사로 썼는데요, 2년 만에 폐 다 망가져갖고 또 보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방독 마스크 철저하게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개미산을 쓰더라도 철저하게 자기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월동법이 끝나고 제가 충남의 공주에 60년대에 쌀한가마 6,000원에 팔아서 벌을 사서 시작했다는 분이 응애를 연구를 했는데요, 벌 몸에 13개의 알이 몸에 붙어 있어요. 여기 턱에. 그게 부화가 돼갖고 벌 몸에 응애가 퍼져 있는 그 사진을 현미경으로 찍어가면서 이래서 벌이 다 죽는 겁니다라고 보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충청남도 지구에 지구장님들이 다 가봤어요. 근데요, 그 현실을 보면요, 정말로 벌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벌몸 한 몸에 13개의 응의 알이 이 턱에 딱 포진되어 있는데, 그게 태어나면서 온몸에 득실거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충남도의 시군 회장들이 지부장이잖아요. 지부장님들이 그래요. 개미선 써봤어요? 개미선 썼는데 안 죽더라. 그러니까 속살만 써봤어요? 속살만 써도 안 죽더라. 마이카트 써봤어요? 안 죽더라.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약은 이 약 저 약 다 써봤는데 안 죽더니 안 죽는데. 그래서 검역원에다가 샘플을 보내고 협회로 보내고 별짓을 다 했는데 관심 바뀌더라. 그래서 우리 양봉협회 충남도 지회 지부장들이 참석해서 확인하러 가는 자리였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효과가 있대, 한 가지. 근데 그걸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아직 한 번 더 확인하고서 말씀드리면 드려도 지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5일 후에 약속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저녁에 찾아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월동 먹이가 끝나고 나서 11월 27일경에 한 통에 옥살산을 1g씩 한 통에 태워서 훈증을 한 효과가 월동 나고 나서 봉판이 없었을 때 옥살산 훈증했었던 효과가 자기가 키운 것 중에 가장 좋은 효과였었다고 얘기하는 농가를 제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약을 많이 써서 되는 건 아니다. 그걸 강조하려니까 서론이 길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요, 육종을 종자가 진짜 좋은 종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60년대 쌀한가마 6,000원에 팔아서 벌 키웠다고 하는 분, 그런 분 제가 만났는데, 그래서 이때만 해주면 도움이 된다. 6월 달에 해주세요. 밤꿀 전에 1차, 2차, 3차 진디기 지금 잡으세요, 지금. 그러면 가을에 고생 안 합니다. 그리고 언제 잡아요? 10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일. 다시 경항동에 왕을 15일을 가보세요. 그리고 이때 1차를 하고, 그리고 이때 2차를 하고, 그리고 플러스 7일 후 3차에 응애 약품 처리를 해주기만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이런 것만이라도 알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간단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네,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는 거라서. 자, 그러면 자, 요 조건을 이게 지나니까. 자, 우리가 1년 중에 산란의 체절정을 이루는 절기가 언제라 그랬죠? 5월 5일 입합니다. 여왕벌이 하루에 2,000개내지 3,000개를 매일 놔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진디기의 약점이 뭐예요? 진디기의 약점이 뭔지 아시는지? 진디기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진디기 약을 하는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왕수가 왜 들어왔는지도 알아야 돼요. 진디기의 약점은요, 열에 약해요, 열에. 진디기는 원래 12일에서 40일밖에 못 사는 게 진디기의 생존 일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진디기는 며칠 살아요? 여름이라는 우리나라 환경 조건에서 2, 3개월 사는 진디기가 생겼고, 가을이라는 환경 조건에서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사는 진디기가 생겼고요. 우리나라 겨울이라는 환경 조건에서 8개월까지 살아도 죽지 않는 진디기로 변종이 왔습니다. 진디기약 아무리 해보세요,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죽인다고요? 진디기에 먹이가 없어야 돼요. 먹이가 뭐예요? 번데기의 진액과 성충의 체액이 전에 피를 빨아먹는 근거를 없애요. 근거를 없애서
가시응애라도 소방에서 놀고 번데기 안에서만 노는 가시응애도 그 안에 충이 없으면은요 겉에서 놀아요. 겉에서. 그럴 때 진드기를 잡지 않으면 가시응애 바로 하고 약은 약대로 나오고 농진청에서는 뭐라 그래요? 응애 때문에 집단 폐사가 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검역원에서는 질병 때문에 집단 폐사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답은 뭐냐고 물어보면요. 답을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월 5일 입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산란이 쭉 떨어지다가 언제 산란을 또 시작을 해요? 8월 7일이 뭐죠? 입추입니다. 입추. 여기에서 플러스 15일이 되면 요게 처서라는 절기. 요때가 되면은요 여왕벌이 빈방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산란하는 시기가 처서입니다. 꿀벌은요 3월 20일 이후가 되면 신경도 안 써도 저절로 크는 시기가 봄입니다. 3월 20일까지 뭐를 만들어 놓으면 탄력매 쓰인 4매벌만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6매, 8매, 단상, 계상이 다 올라가요. 봄에는 아무 걱정이 안 되는 왜 자연 화밀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크지 않다. 질병만 없다면. 그래서 산란의 최절정을 이루는 입하 그리고 산란의 최절정을 이루는 가을 처서를 대비해서 이때 하루에 2,000개 내지 3,000개 알을 낳아요. 여왕벌이 알을 낳으면 그걸 키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유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양봉가들은 유봉을 생산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로얄 젤리를 누가 분비하죠? 일벌이 분비합니다. 일벌이 태어나서 자 이제 요걸 보셔봐요. 여왕벌이 알을 낳으면 서 있잖아요. 경사지게 누워 있다가 완전히 눕습니다. 그리고 부화가 돼요. 그리고 더 크게 해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건 알이에요. 알. 알이 3일이고 여기에서도 3일 여기서도 3일을 요걸 통틀어서 우리는 애벌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 9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면 벌집이 뚜껑을 막는 거잖아요. 막고 나서 며칠 만에 나와요? 12일. 그래서 도합 21일 만에 나온다. 근데 태어난 벌이 어떤 벌을 어떻게 키우느냐를 우리가 알면 정말로 재미가 있어요. 일벌이 태어난 벌이 며칠 정도 되면 제가 우리 교육생분들한테 동영상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출방을 일벌이 출방을 하잖아요. 출방 후 2시간이 되면 태어나서 2시간이 되면 열심히 꿀을 먹어요. 식량을 공급을 받으면서 기운을 차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져서 며칠간 2일째까지는 그 이후 2일째까지는요 열심히 청소를 해요. 청소. 일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고 4일이 되고 5일이 되면 생후 출방 3, 4, 5일이 되면 그 어린 벌이 새끼를 키우는 육아 작업을 합니다. 육아 작업. 어디 새끼를 키우느냐면요. 이거예요. 부화 1일령, 2일령, 3일령, 4일, 5일, 6일령이잖아요. 4, 5, 6일 정도 된 애벌레에게 꿀과 화분과 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맞춰서 누가 애기벌들이 키우는 거예요. 그 키우면서 뭐를 해요? 이때 육아를 하면서 뭐에 동참하는 거죠? 보온에.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하도록 새끼 키우면서 보온을 철저히 해주는 벌이 애기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6일째가 되면 꿀과 화분을 먹으면서 새끼 키웠던 일벌의 머리, 인두선이라는 춤샘 부분에서 로얄젤리를 분비하는 기능이 처음으로 생성됩니다. 그게 바로 6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6일서부터 9일까지는 육아 작업을 하지만 어디 거? 이때 로얄젤리를 분비해서 키우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유봉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란의 최절정을 이루는 절기가 처서인데 그때 여왕벌이 빈방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니면서 산란하는 그 시기에 새끼는 많이 키워야 되는데 키울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유봉이 없는 거예요. 유봉이. 그래서 또한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일이 되면 로얄젤리 분비하는 기능이 싹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일이 되면 그 일벌이 뭐가 생성이 돼요? 몸에서 배의 환절부에서 밀랍을 분비하는 기능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밀랍을 분비하는 기능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부화 1, 2, 3일 동안에는 뭐를 먹이는 거죠? 로얄젤리. 로얄젤리를 먹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질병이 없어요. 그런데 로얄젤리를 시원찮게 먹는 버릇 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로얄젤리 양을 뭐로 평가하는 거예요?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왕. 구왕이 산란해서 부화된 유충과 신왕이 산란해서 부화된 유충을 비교해보면 구왕이 산란해서 부화된 유충보다는 신왕이 산란해서 부화된 유충의 2배에서 7배의 로얄젤리 양을 듬뿍 넣습니다. 그래서 분유를 물에다 탄 것처럼 스포이드로다가 살짝 한 방울만 떠내켜도 충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게 신왕의 역할이고요. 그 로얄젤리를 많이 먹은 벌이 질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매년 바꿔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란하는 것은 두 번째고요. 그래서 일벌의 뭐예요? 그 기간이 뭐예요? 로얄젤리를 먹이다가 꿀과 화분과 물을 먹이는 요 기간이 뭐예요? 일벌 애벌레의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요때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화 3, 4일 정도 된 유충의 입으로 아스크포세라 아피스라고 하는 진균이 입으로 경고로 들어가서 포자를 유충 한 마리에 30만 개의 포자를 증식시키는 게 바로 석국균입니다. 그런데 그 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세균, 진균, 원생성, 바이러스성 모든 균이 벌통 안에 자욱합니다. 중국산 미세먼지가 한국을 하늘을 뒤엎어서 뿌여서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벌통 안에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벌이 떠나는 거예요. 절대로 벌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균을 죽이는 약이 뭐예요? 약이 뭐예요? 예, 비오투. 그거는 한 번 딱 기화가 되면 120일 동안 기화가 되는 거예요. 이산화염소수로 분무하는 그 효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새끼가 나올 때마다 포자가 정식을 해. 눈으로도 안 보여요. 그거를 분배해가면서 잡을 수 있다? 절대로 못 잡습니다. 기화를 해서 한번 뚜껑만 그 구멍에서 분출되는 기간이요 120일 동안 기화가 됩니다. 그게 BO2입니다. BO2입니다. 이 환경 조건을 만들어 줘야 맞는 거예요. 벌통 안에 이 환경 조건을 만들어 주고 또 뭐를 만들어 줘야 돼요? 플러스 삼신이라 그랬죠. 삼신. 네. 삼신이에요. 삼신. 첫 번째는 뭐예요? 세벌통. 세벌통을 써야 돼요. 벌은 죽어서 중구벌통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매년 세벌통 사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헌벌통이라도 소독해서 쓰면 그게 세벌통이다. 근데 토칠 앞으로다가 지져서 쓰는 소독은 소독도 아니에요. 적어도 출입구 막고 개포 닫아서 5일에서 일주일 동안 가스로 그 비오트 같은 가스로 벌통 안에 있는 균을 죽일 수 있는 기간이 꼭 필요하다. 그걸 갖다가 벌을 키워보시고요. 그거를 벌이 들어있는 통에 비오트를 넣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반응이 나타나는 게 120일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30일 쓰다가 내가 더 이상 안 쓰고 싶어. 그러면 꺼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넣으면 기화가 안 돼요. 그때 다시 쓰면 돼요. 그래서 세벌통이라고 하는 것, 예, 소독된 벌통. 두 번째는 뭐예요? 세소비. 작년, 재작년에 농진청의 이만영 박사님이 경기도를 순례했습니다. 꿀벌이 죽었다고 하는 농장 9군데를 저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9군데 가보면은요, 가는 데마다 소비가 전부 다 새카만 소비로다가 죽은 벌통. 200통 월동 났는데 10통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공장에 가보니까요, 10통도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소비가 한결같이 새카만. 구소비일수록 아미트레제 성분을 쓰던 어떤 약을 썼을 때 그 약을 잔류하는 기준이 파라핀에 부수비에 가장 많이 잔류합니다. 그리고 진드기의 번식 속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소비를 부수비를 없애고 새소비를 쓰는데 새소비가 적어도 몇 년까지? 네, 2년. 늦어도 3년까지는 쓸지라도 그 이상 되는 소비는 단 한 장도 있어서는 떠날 날이 없어요. 질병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네, 신왕이라는 조건을 항상 확보해라. 이 세 가지 조건만 확보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얘기한 처서라고 하는 절기 전에 며칠 전에 적어도 45일 전에, 45일 전이면 이 입출을 기준으로 해서 45일 전이면 언제쯤 돼요? 6월 20일경이 됩니다. 6월 20일서부터 질병 없는 벌, 그 다음에 응애 없는 벌, 그리고 건강한 유봉을 출강시키는 준비를 6월 20일서부터 한 벌이 이때 2,000개, 3,000개 알을 낳는 모든 육아를 건강하게 키우는 조건이 여기서 준비된 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름 내내 산란도 안 해서 문제가 있었던 벌을 가지고 노복만 가지고 이때 산란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가지고 새끼 키우라고 하니까 새끼가 안 되는 것이고, 처사라고 하는 절기가 산란의 최절정을 이루는 절기라면 이때 모든 질병이 한꺼번에 옵니다. 그동안 기지 않았던 꿀벌도 8월 22일 처사라는 절기에 날개 불구봉이 기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질병이 찾아오는 절기가 또한 처소다. 바이러스, 노장마병 모든 게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약을 쓴다? 늦은 거예요. 언제부터 이제 해야 된다고요? 예, 6월 20일이면 월동 자격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꿀벌을 죽이지 않는 방법은 미리 준비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과정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혹시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여왕 나눔을 했는데 가장 적절하게 가장 유입이 잘 되는 부분과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천여왕이요? 그래, 천여왕을 어떻게 유입을 해야 잘 돼요? 저요. 아, 여기 왕동에 천여왕을 넣고 유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교미군이 편성한 이 교미군의 상황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천여왕이 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교미군을 편성했는데 왕대를 늦었더니 1차 실패를 했어요. 두 번째 왕대를 넣었더니 또 2차 실패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FM대로 쪼개놓고 72시간 정도 된 교미군이냐, 뭐 요거만 얘기한다면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천여왕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문제가 없는 벌, 오늘 쪼개놓고 72시간 정도 된 무안군에다가 왕을 유입하는 거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처음에 FM대로 하는 방법이에요. 교광릉에 갇혀있는 천여왕이 일벌과 같이 있느냐 아니면 천여왕만 있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천여왕을 유입할 때 이 교미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8시간이냐 72시간이냐, 왕대 1차 2차 실패하고 천여왕을 또 넣는 실패를 해서 일주일 열흘 후에 일본이 상한할 정도로 동봉상한하는 봉군이냐에 따라서 넣는 방법은 다르고 성공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72시간 정도 교미군이 편성된 것이죠. 이상. 그러면 천여왕을 유입할 때 왕농을 이용하는 거라면, 근데 원칙대로만 하는 거지만 벌 많이 하는 분들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천여왕, 예를 들어서 구강 같은 것도 뺐다가도요 바로 천여왕 집어넣기도 하고 별짓 다 해가면서도 빨리 작업하기 위해서도 쓰는데, 원칙으로 따지면 왕농을 어디다 넣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소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까요?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이래도 되는 거 맞잖아요. 이래도 성공하고 저래도 성공하면 다 답일 수도 있는데, FM은 소비와 소비 사이에 끼워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소비 사이에. 여기다 끼워줘야지, 안에다. 근데 소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소각대가 있고 여기다가 꿀이 있는 부분에다가 여기가 열려있는 문이라고 한다. 그것도 어디다가 사이드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사이드, 여기가 아니니까. 단지 위에 먹이가 있는 소비에 살짝 지그시 눌러서 안에서 활동하는 천여왕이 먹이를, 긴장할 때 먹이를 먹게 돼 있어요. 먹이를 먹고
처녀왕이 긴장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온 왕대로 다시 들어가서요. 공격을 해서 들어간 처녀왕은 다시 못 나와서 죽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자리에 넣어서 며칠 만에 풀어줄까요? 네, 한 이틀 후에 풀어줘도 상관없어요. 열기만 해도 돼요. 열었는데 나와서 발정이 나죠. 처녀왕은 며칠 만에 발정이 나요? 며칠? 4, 5일 만에 발정이 나서 교미에 성공을 하면 빠르면 일주일이면 상환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처녀왕이 잘 돌아다닐지라도 왕릉을 뛰면 안 되는 겁니다. 뛰면 안 되는 겁니다. 왕릉을 제거하면 잘 돌아다니던 처녀왕도 공격을 또 받습니다. 왜 공격을 하는 거죠? 이 처녀왕이 나온 출처를 누가 확인해요? 예, 일벌들이 확인해요. 그리고 벌도 처녀왕도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 번 정도, 적어도 12일 동안에 3번을 드나든다고요. 3번. 근데 여기에 있었던 처녀왕이 출방하고 며칠을 둬야 돼요, 그러면? 10일 동안 그 자리에 뒀다가 마지막으로 떼어내주는 작업이어야지. 나와서 활동 잘하니까 얼마나 있으면 이 교미에 성공하겠지라고 해서 왕릉을 빨리 제거했을 때 공격받을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교미군을 편성할 때 3일 전에, 2, 3일 전에 편성하고 왕릉에 넣어서 이틀 후에 열어주면 돼요. 이틀 후에 딱 열어주기만 하면 나와서 정상적으로 활동했을 때 활동한다고 왕릉을 제거하면 안 됩니다. 며칠 둬야 된다고요? 10일은 유지해라. 그럼 된 거죠? 네. 왕을 무료로 놀아주는 거예요? 예. 처녀왕을요? 네. 몇 마리를 갖고 오셨어요? 60마리. 60명 넘는 것 같아요. 저도 받는다고 사인했는데. 네. 모자라면 더 드릴게요. 아무튼 끝까지 자리하신 회원분들, 제가 더 좋은 자료로 강의를 해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못 해드리는데, 아무튼 열정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가는 양봉이어야 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고정관념으로 하는 양봉은 깨야 되고요. 변화는 분명히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응에는 우리 양봉가로 또 거듭나고 성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